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4일 오전 8시 38분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주봉 인덱스 차트입니다. 요즘 거래소마다 차트가 좀 다 다른 부분들도 있고, 특히 테더 같은 경우에는 테더 이슈 터지면서 1달러 페인이 좀 깨지는 과정에서 바이낸스 테더 차트가 조금 일반 달러 차트하고는 좀 상당 부분 왜곡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 입장에서도 분석 영상 올리는데 어떤 차트를 써야 될지 조금 기준 잡기가 힘들긴 한데, 그냥 최근에는 그냥 이걸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 차트로 조금 보는 게 그나마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봉 마감까지 대략 한 20분 남은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초장기 추세선의 하단과 그다음에 이 녹색 365주 EMA는 지켜내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 녹색이 365주 EMA거든요. 지켜내면서 마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켜내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 365주 EMA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365주 EMA는 다시 한번 지지 컨펌을 확인하면서, 두 번째 지지 컨펌이죠. 그 신뢰성이 더 늘었다. 바꿔 말하면 이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한 이평선이 주봉 종가로 깨질 경우에 다음 하락은 조금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하락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작년 5월부터 7월 조정 구간에서 엄청난 지지 역할을 했었던 이 60주 EMA가, 이때도 보면 이때가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죠. 이거 하루 만에 나온 변동성입니다. 하루 만에. 중국발 거래소 악재로 터진. 이때도 보면 정확히 여기 찍고 긴 꼬리로 반등한 모습이 나와주었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저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저항, 수도 없이 저항을 받고 있죠. 지금. 종가로. 마지막 저항은 이때였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트가 쭈르륵 미끄러 내려오면서, 심지어 그 이전에 지지 역할을 했었던 요 120주 EMA 딱 한 번 컨펌 받았죠. 조차도 주봉 단위로 지지를 못하니까 정말 수직 하락하면서 겨우 200주 EMA에서 반등을 하면서 한 4주 동안 버텨 주었지만, 결국 200주 EMA도 주봉 종가로 깨지고 나니까 차트가 다시 한번 쭈르륵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 365주 EMA가 깨졌을 때 이제 지지 확인을 벌써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 하락의 범위는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어쩌면 시장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하락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시장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하락이다. 저는 시장을 떠날 겁니다. 저는 어쩌면 진즉 시장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0에서 21K가 깨지면 시장을 떠날 것이다. 근데 아직 시장을 못 떠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걸 발견 못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시장을 떠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후에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우연히 365주 EMA, 그리고 이 초장기 평행 채널의 지지, 그 다음에 제가 이미 과거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 평행 채널, 그리고
과거에 조정의 한 가능성으로 제가 가늠하고 있었던 플랫 패턴의 조정. 플랫 패턴의 조정.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을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세하게나마 플랫 패턴의 조정값 1.618 레벨을 완성 못했어요.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저점을 여기로 보게 되면 완성을 했는데 저점을 여기로 보게 되면 살짝 아직 목표값을 완성 못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주 깔짝 정말 0.00 한 5% 정도 수준이긴 한데 한 200달러, 200달러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100달러, 200달러 정도 차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설사 이때 구간처럼 조정이 오게 되더라도 직전 저점을 하회하는 꼬리로 하회하는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즉 17,600달러를 하회하는 많이 하회하는 건 아니고 이때처럼 살짝 하회하는 수준의 조정 이때처럼 이때도 마찬가지고 60주 EMA에서 크게 반등을 하고 지지 컨펌 받았지만 꼬리로 한 번 더 깨고 종가로는 지켜주는 움직임이 한 번,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저항대에서는 팔고 아래에서는 매수하면서 평단가 낮추시고 코인 수량 개수 늘려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작년처럼 3개월에 그칠지 아니면 이때처럼 말씀드렸었죠. 이때처럼 4개월, 5개월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처럼 4, 5개월이 될지 아니면 훨씬 더 이전처럼 이때는 4, 5개월이 아니고 거의 10개월 가까이를 1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10개월 넘게 실제 반등은 이때부터 왔으니까요. 실제 추세 반등은 이평선들 싹 다 모인 이평선을 뚫어내면서 추세가 시작되었으니까 보이시죠? 장대 양봉으로 주봉 주요 이평선을 한꺼번에 뚫어내는 장대 양봉 나오면서 추세가 시작되었으니까 이때 보시게 되면 대략 11개월 11달 동안 바닥을 다졌거든요. 바닥을 종가 기준으로 계속 지켜줬지만 꼬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하방되는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 주요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거 이제 요건데 여기인데 역시 4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횡보를 했고요. 이때는 정말 운이 좋게 V자 반등을 했죠. 이때는 거의 3개월 가까이.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옆으로 횡보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장 10개월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때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최장 10개월까지도 옆으로 계속 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최장 10개월까지도. 최장 10개월 동안 옆으로 계속 빼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차트가 옆으로 빠지게 되면 물론 이 초장기 추세는 뭐 깨지게 되겠죠.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 이때부터 이어져온 이 추세 자체는 깨질 수밖에 없겠죠. 옆으로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추세를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고자 한다면 뭐 이런 V자 반등 나오는 거 빼고는 다른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채널은 조금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추세를 지키면서 상승할 가능성, 이 대추세 있잖아요. 평행 채널.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켜주면서 올라주면 좋죠. 매매 기준이 하나 더 생기니까. 근데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기간이 길어질 경우 차트가 옆으로 빠질 건데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매수를 두 군데에서 크게 들어갔습니다. 요때 들어갔고요. 근데 요때 들어간 건 제가 이때 다 현금화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새벽에 급하게 방송도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들어갔던 게 700달러에서 들어갔습니다. 2700달러, 700달러가 아니고요. 2700달러에서 이제 2700달러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여기 1.618 레벨이었거든요. 여기 조정에 보시게 되면 여기 조정에 1.618이 여기 이제 2800달러로 찍히는데 이거 자석 이용해 가지고 찍으면 대략 2700달러로 찍힐 거예요. 이거 자석 이용하면 2700달러로 찍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700달러에서 매수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말 우연치 않게 이 365주 EMA 지지 확인하는 순간 좀 이때는 좀 크게 매수 들어갔거든요. 거의 현금 비중 한 25% 정도 남기고 거의 절반 이상 때려 박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매수 들어갔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제 손절의 기준을 이 추세선보다는 역시나 이 365주 EMA가 주봉 단위에서 주봉 기준으로 꼬리는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때 보시면 주봉 단위에서 깨지느냐 마느냐, 즉 이때처럼 주봉 단위에서 깨지거나 아니면 이때처럼 주봉 단위에서 깨지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저는 이제 전액 손절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 지지 라인은 피보나치를 따져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따져봤을 때 어디가 될 수밖에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000달러 부분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00달러 부분 혹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기를 봤을 때는 9,955달러 여기죠. 엄청난 매물대가 쌓여있고 사실상 이번 반감기에 상승장이 시작된 딱 스타트 자리죠.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죠. 여기 10,000달러가 될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조금 이제 올려쳐봐야 12,000달러 정도인데 기껏해야 올려치면 요 정도잖아요. 여기. 근데 이 12,000달러도 매물대가 약해요. 기껏해야 여기하고 여기 조금 쌓여져 있을 뿐인데 12,000달러 매물대도 약합니다.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은 누가 뭐래도 여기죠.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쌓여있죠. 그래서 아무리 망한 차트일지라도 여기에서 무조건 반응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12,000달러는 매물대가 약합니다. 12,000달러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제가 보기에 12,000달러는 매물대가 약해요. 여기는 매물대가 좀 약합니다. 12,000달러는. 결국 여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보나치를 봐도 그렇고 여기에선 제법 큰 V자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이때처럼. 이때 보이시죠? 이때 2월 4일이었나 5일이었나 그런데 100%가 올라가거든요. 저점 기준에서 제가 알기로 그때 100%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탈출 기회 줬었죠. 이때 자석을 치우고 100%가 올라갔죠. 이때 근데 단기간에 V자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아마 저점 기준으로 한 50%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한 53% 올라갔네요. 이때는 이오스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배에 1000% 가까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코인을 이때 시작했는데 저는 코인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양봉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월 초에 코인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2달 가까이 한 달 넘도록 단 한 번도 제 계좌가 플러스 빨간불이 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쭈르르르 저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0% 70% 눈탱이 맞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월 초에 아마 제가 손절을 했을 겁니다.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때는 아마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죽어라 한 2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속성으로 그때는
지금처럼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 이오스로 그냥 싹 복구를 했어요. 이오스로 싹 복구를 했는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주 EMA는 참 중요한 이평선이었네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60주 EMA에서 큰 반등 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지고 복구 하지만 결국 이때를 마지막으로 해가 차트가 그냥 쫘르륵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요 이평선은 중요하니까 확인을 조금 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아마 채널은 몰라도 요 초장기 채널은 몰라도 요 이평선이 깨졌을 때 365주 EMA가 깨졌을 때 차트는 어쩌면 여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네요. 뭐 딱히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쌓인 매물대가 없어요. 그냥 쭈르륵 미끄러져 내릴 거고 정말 그나마 기대해야 할 게 이제 정말 저도 우연히 발견했던 이 365주 EMA인데 코로나 때 정확히 찍고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요 $10,000까지 떨어진 차트가 다시 올라간다?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깨진 것 같아요. 이 차트가 $10,000까지 갔을 거예요. 저는 이게 크다라고 봐요. 차트가 $10,000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선 큰 반등이 오긴 올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20에서 21캔을 지켜야 된다 뭐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쨌든 차트가 12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라는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믿음 자체가 훼손된다 이 말이죠. 반감기 저점도 크게 훼손하니까.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굳이 참여를 해서 어려운 게임을 할 이유는 없죠. 이길 수 있는 시장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는 게 이 판때기인데 도저히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시장에서 어떤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둔다? 정말 권하고 싶지 않은 시장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선물에서 크루드 오일이나 금이나 뭐 원자재 파생하는 거하고 똑같죠. 100명이 뛰어들면 고작 1% 미만이 겨우 살아남는 시장. 시간과의 싸움을 할지라도 초장기 시간과의 싸움을 하더라도 100명이 뛰어들면 고작 1명 또는 1명 미만의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 우리가 굳이 발 담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차트가 $10,000까지 갈 경우 어떤 가격이 주는 충격보다도 지난 12년간 이 시장을 우상향시켰던 믿음이 크게 훼손된다라는 부분이 너무 저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훼손이 된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차트가 17,600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미 훼손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훼손이 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크게 말아 올렸고
이때 한번 기준이 있었던 조정분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정.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정.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깨진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냥 10년 이상 뭐 고인물들이 팔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내 안 팔다가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누군가는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 먹은 세력이 미국의 월거라고 할게요. 헤지펀드 세력 그냥 대놓고 과연 순진하게 과거 10년 동안 차트를 1센트에서 69,000달러까지 끌어올렸던 세력들처럼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세력일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받아먹고 있는 세력이 과거 12년 동안 비트코인을 1센트에서 69,000달러까지 끌어올렸던 반감기 때마다 최소 몇천 프로에서 때론 몇만 프로의 고점까지 시장을 우상향시켰던 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많이. 심지어는 이때도 안 팔았던 고인물들인데 꽤나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더하면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더하면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5년에서 7년 존버 세력이거든요. 7년에서 10년 존버 세력, 10년 이상 존버한 세력. 말 그대로 이 시장을 1센트에서 69,000달러까지 끌어올린 세력들이죠. 근데 꽤나 많이 팔고 있어요. 보시면 꽤나 많이 팔고 있습니다. 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 이 막대한 물량을 누군가는 다 받아먹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다. 근데 이 받아먹고 있는 세력이 과연 과거 12년 동안 비트코인을 이렇게 우상향 시켰던 세력일지 아니면 그냥 정말 악독한 헤지펀드들은 자비심이 없죠. 걔네들한테는 뭐 사토시의 이상, 처음에 사토시가 백서를 내면서 좀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내놓은 어떤 산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접근할까?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소한 과거 12년 동안 차트를 계속해서 우상향 시켰던 세력은 나름 마음속에 물론 이제 돈 벌려는 목적이 1차적이겠지만 나름 또 다른 마음속에는 사토시의 이상과 사토시의 믿음을 현실화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물 ETF가 정말 통과되는 순간이 결국엔 오긴 올 건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후가 될지 몇 달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정말 어쩌면 마지막으로 싹 다 던지고 시장을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매수하고 즐기자가 아니라 한두 달 이내에 잠깐 즐기고 시장을 탈출해야 될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물량을 이 10년 이상 비트를 존버해온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주체는 차트에 대한 우상향 시킬 의도가 어쩌면 없는 세력일지도 모른다. 올리려고 받아먹은 건 맞겠죠. 올리려고 받아먹은 건 맞겠죠. 떨구려고 받아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리긴 올릴 거예요.
모르죠. 과거 비트코인을 운전했던 세력들보다도 더 올릴지도 모르죠. 더 올릴지도 모르죠. 근데 바꿔 말하면 과거 비트코인 세력이 조정을 주었던 기준이 있잖아요. 직전 반감기 고점을 해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조정이 직전 반감기 고점을 해치는 조정이 결국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조정의 폭이라는 게 과거 비트코인을 우상향시켰던 세력들의 조정폭보다 더 크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즉, 이 시장은 어쩌면 5년 뒤, 10년 뒤에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이제는 많이 훼손되었고, 차트가 1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 훼손의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게 일반인들이 시간과 참을성을 무기로 장기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주식보다 아니면 다른 투자 자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 판때기가 아니라는 거죠. 빨리 떠나야 됩니다. 얼만큼 오르든 쳐다보지도 말고 떠나야 할 판때기라는 거죠. 가격이 주는 무서움이 아니라 이 시장을 바라보는 고인물들,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존버해온 홀더들,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고, 충분히 올라갈 타이밍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또 없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두렵습니다. 네. 오늘은 테더 도미넌스하고 USDC 도미넌스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365주 EMA의 지지 여부 계속해서 확인하시라는 거. 4개의 이평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저는 60주 EMA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계속해서 지지 저항 컨펌을 너무나도 과거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으로도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일단 단기 고점은 저는 여기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여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27,000달러 레벨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최대치로 봤을 때는 한 3만 달러, 33,000달러 부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번 뚫어보기 위한 추세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 요 60주와 120주 EMA, 요 빨간색과 이 파란색 이평선이 좀 좁혀져야 된다. 근데 아직 좁혀지려면 한참 남았죠. 원래 좁혀지려면 시간이 금방 올 수 있었는데 차트가 꼬라박다 보니까 또 벌어져 버렸어요. 원래 이때만 하더라도, 차트가 여기에서 놓을 때만 하더라도 좁혀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죠. 곧 좁혀질 것 같다. 그리고 한번 시도할 것 같다. 뚫으려고.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차트가 꼬라박다 보니까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200주 EMA까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하고? 요 120주, 60주 EMA, 그리고 20주 EMA도 한참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20주, 60주, 120주 EMA가 다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처럼. 붙어야 돼요. 붙으니까 이격되었던 120주하고 60주 이평이 붙으니까 돌파 시도 하잖아요. 그리고 뚫어내니까 큰 상승 나오듯이. 이때도 크게 이격률이 좁혀지진 않았지만, 이때는 V자 반등이니까. 그리고 이때도 보시게 되면 결국 이때 한번 붙자마자 상승 돌파 시도 나왔죠.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하지만 실패하고 쭈루룩 내려와서 직전 저점까지 떨어졌죠. 이때 보시면 다시 한번 붙었을 때 돌파 시도했고, 이번에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니까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추세 상승, 한 1년, 2년짜리인가요?
2015년 10월부터니까 거의 2년짜리 이 대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저희도 결국엔 지금 이제 요 이격된 중장기 주봉상의 이평선들이 붙어야 된다고요. 근데 붙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365주 이평선을 지키면서 옆으로 크게 조금 횡보할 것 같습니다. 꽤나 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000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이거 언제 붙습니까? 이거 이격된 이평선 언제 수렴시키나요? 이 구간에서 한 1, 2년 긴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구간에서 1, 2년은 기어야지 이평선들 다 수렴될 거 아니에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돌파 시도 나온다니까요.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입니까? 생각 잘 하세요.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인가요? $10,000까지 왔을 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너무 제 그 시황 영상 기다리지는 마세요. 저도 그냥 제가 좋아서 올리는 거고요. 저도 제 기준에서 여건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면 저는 그냥 시황 영상 올리는 거 그냥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제 매매가 우선이고 제 건강이 우선이고 제 생활 사이클이 우선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침 시간에 30분 좀 더 산책할 수 있고 아침밥 좀 더 풍성하게 차려 먹을 수 있는 시간, 좀 더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 알트들 차트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쪼개서 지금 시황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언제든지 저는 녹방 영상, 이런 시황 영상 중단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기다려 주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존적 매매는 결국 망합니다. 패가 망신해요. 유료방, 후원방 가입하지 마세요. 선물 투자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합니다. 제 고향이 완도거든요. 근데 이번 완도 사건 보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 차량, 아우디 차량 끌어올려진데 제가 여름이면 가장 많이 놀러 갔던 장소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자주 갈 수 있을지. 패가 망신합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어디 유료방, 후원방, 그 다음에 선물 마진 손대지 마세요. 패가 망신하고 정말 인생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깡패면 재기하실 수 있겠죠. 나이가 깡패면.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더더욱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깡패가 아니라면 더더욱 하지 마세요.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 아시잖아요. 한국 사회는 나이가 그래도 3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육체가 버텨주니까 하루에 일 2개씩 3개씩 하면서 뭐 다시 이겨낼 수 있겠죠.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육체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하지 마세요.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없는 돈으로 하세요. 없는 돈으로. 그리고 365주 EMA 깨고 $10,000까지 내려가면 아예 그냥 하지 마실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도 안 할 거고요. 우상향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사고 있는 세력들의 속성 자체가 너무나도 악랄합니다. 비트코인 12년 동안 우상향시켰던 이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애들입니다. 사토시의 이상을 현실화시키겠다라는 믿음으로 차트를 끌어올렸던 이 고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애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말 지금이라도 혹시 내가 빚내서 하고 있다, 선물 매매를 하고 있다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